네, 피플 인사이드가 오늘은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신촌에서 멀지 않은 연희동에 왔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 네. 오늘 주인공은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오피스텔? 아파트? 네. 네. 힌트. 네. 혼자 산다는 뜻이죠. 오피스텔에 사신다면 혼자 사신다. 맞죠? 그럼 누군데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 출신의 핫한 작가. 최근에 핫한 작가? 네, 최근. 원주 많이 출신의 하시고. 모르겠어요.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자, 아무튼 그분의 집필실이 여기 네. 이동 902호래. 알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일단. 네. 오케이. 궁금합니다. 빨리 만납시다. 다시. 오케이. 아니, 남자 같으면은 요즘에 핫하다는 사람 누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나는데, 여자라면 모르겠는데.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니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분이시구만요. 대단하십니다. 네. 나 그 사진 알았어. 그 지금 너무 핫한 분이신데, 나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아직까지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글 쓰는 집필실이 있다 이거죠? 어디에요? 저쪽? 맨 끝에? 오케이. 구땡땡 요걸 실. 좀 알리면 안 되니까. 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벨이 요건가 보다. 그죠? 아직도 없어? 감명은 사용 없어 아직도? 아직까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 작가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분이시구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아이고.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하는 유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거는 뭐 라틴어 어느 단어에서 나왔고 옆에 있는 이성 신입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C'est toujours un plaisir de rencontrer en français parce que après quand on va bien nous etwas in Deutsch sagen. I've been wondering, yeah, wondering why Vir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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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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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we're dreaming now. 여기가 우리 조 작가님의 집필실. 예. 와, 역시 또 한쪽에 큰 서가가 있어서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이 언어별로 이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어, 네네. 여기 독일어, 이탈리아어, 와우. 한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외국어를 많이 하시니까 각 나라 책이 다 있어야 되니까 책이 또 이거 남들보단 훨씬 서너 배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언어까지 합하면은 대개 예, 한 7개 정도. 한 7개 정도. 예.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강원도 원주 출신이에요. 나 그 사진 몰랐어. 그래요? 요즘 너무 핫한 분이신데 나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조 작가님 뭐 첫 책을 16살에 냈다는 게 맞아요? 그게? 예, 첫 책은 이제 어머니와 공저로 제가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을 냈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책을 내요? 그 책이 어디 있어요, 혹시 지금? 예, 이쪽에 그래? 이제 이제 보여주세요. 제가 네. 가진 그 예. 잡복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잡복장이요? 예, 나 스스로 어. 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이 장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재밌게 지으십니다. 잡복장. 그래서 뭐 어디 여기, 있습니까? 네, 네. 예, 이 위에 보면 이제 책이 이제 첫 책부터 네. 최신간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어머니와 같이 쓴 이 책이 이게 그 예, 유명한 예, 16살에 쓴 예, 이게 그때 제 사진입니다. 예띠인데 이게 지금 그럼 정말이요? 아니 정말로 엄마가 다 써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쓴? 아니요, 제가 이제 미리 써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인쇄 없이 그걸 도용해 가셨다고 저는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죠. 나중에 갚아주셨나요, 인쇄? 뭐 이제 나중에 예, 뭐 길러주셨으니까. 네네.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사시든지 뭐. 좋습니다. 이게 첫 책이었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조 작가님을 세상에 알린 책은 제가 보기에 그거네. 공부기술. 와. 제가 빨간 책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책은 사실 이제 여기 세 권이 더 있는데요. 예. 일본, 이건 아니구나. 일본이랑 중국에 네. 수출이 돼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판이고요. 이거는 일본판이고. 그러면 일본어도 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번역돼서 나간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이 번역 전문가가 예, 예. 나를 직접 판권이 수출돼가지고 중국 거든 중국 저기 번역가가 쓰고. 예,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예. 이게 그때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버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비싼 학교에 다녔는데 네네. 대체로 그 학교를 나오면 그 뉴욕 대학교를 나오면은 학자금 대출을 한 3억 4억씩 지고 나오는데요. 네. 저는 졸업하는 순간 빚이 없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예. 돈이 되게-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빚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외국 뭐 많이 다니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학비가 비싼 대학이라는 거는 명문 대학을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우리 조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잡복장답게. 예, 쭉 이제 처음 쓴 책부터 마지막 쓴 책까지 플롯까지. 시대별로 정리가 돼 있죠. 좋습니다. 저 중에서 저 인쇄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아, 이거죠. 이거죠. 너무 모른다. 책을 안 써봤죠? 얼마 정도 혹시? 아,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수억짜리 학교에 다녔는데 세무서에서 네. 나오셨습니까? 세무서에서 나오셨습니까? 대출이 아, 네. 없는 그리고 정도. 이것도 좀 잡복 수준에서 자랑 좀 해주세요. 밑에 있는 것들. 그럴까요? 네네. 저는 이제 네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백인들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백인들이 자부하던 라티노 경시대에 나가서 전국 오. 2등 상장을 받은 의미 있는 거군요. 예. 야. 이 군인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그거는 이제 제 전우들입니다. 특전사 나오셨어요? 예, 여기 검은 베레. 이야. 와,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서워진다. 공수? 공수 마크? 자격증. 예. 4번 낙하산을 뛰고 받은 공수 자격증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미시간 그 태권도 대회 금메달 이관왕. 예. 그다음에 이제 네. 20대 중반에 제가 사이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꼭 평생 올라가 봐야 된다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아니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갈리비에봉이라는 산이 있고 토말레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네. 두 개를 다 해냈어요? 정상을 올라가서 여기 보면 이제 토말레산 정상 인증서군요. 네, 인증서 와. 예, 또 있고 여기는 제 대학 졸업장이고 이 잡벅장이라는 이름답게 정말로 예. 잡복장 탔습니다. 탔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이거 자전거에 한번 빠지면 뭔가를 이뤄내시는군요. 예. 저는 그냥 한강변에서 좀 타다 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더 궁금해지시죠. 잡복장 보니까 더 궁금해지죠. 좋은데 조용한 데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납치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가시죠. 네. 아이고 재밌습니다. 참 재밌게 사시는 분이시군요. 정말. 자, 이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집필실에서 멀지 않은데 공간 마음에 드시죠? 괜찮죠? 예, 대화하기?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조승현 작가의 그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깊게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파헤치면 뭐가 나올지 제가 장담 못 해드립니다. 아, 그건 그렇고 제가 깜빡했네요. 저희 이제 강원도 방송에 이렇게 강원 지역 나가는 강원 지원 강원 민방에 텔레비전에 지금 처음 앉으신 거예요, 앞에. 예. 그렇죠? 예.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작가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보통 그냥 인문학 작가로 일단 대표적인 그 수식어를 쓰시는군요. 예, 인문학 저는 작가. 이제 주변에서 저를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네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네.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것을 본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자는 의미에서 네.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면서. 더욱 강조하면서요.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부럽지만 특히 언어에 대한 재능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몇 개의 나라를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아주 잘하는 거하고 어. 배우고 있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예, 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뭐 감정 소통이라든지 네. 철학 얘기, 역사 얘기 다 할 수 있는 언어는 네. 예, 한국어를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 이거는 거의 이제 완벽한 거네요. 철학 얘기, 정치 얘기, 무슨 뭐 문학 얘기 다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뭐 거죠. 가끔씩 뭐 문법적으로 어. 틀리거나 뭐 네네.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는 네네. 있겠지만 어. 예, 모든 컨텐츠를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예, 예. 있다라는 그럼 여기 언어는 지금 4개. 4개 언어는 국어, 북한어 합해서 4개? 아니요, 북한어는 못합니다. 아, 예, 제가 사투리가 좀 약해서요. 그럼 국어, 영어, 예,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디 여행 가서 돌아다니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합하면
그것까지 하면 이제 독일어하고 네. 중국어가 이제 합해지고요. 어. 그 다음에 문헌을 읽는데 이제 사용하는 네네네. 언어도 이제 뭐 라틴어라든지 라틴어. 예, 이런 이제 수준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네. 조금 이렇게 건드려본 언어를 다 합친다 그러면 한 8개 정도 될 8개. 거예요. 예. 부럽다. 저는 사실은 이 언어에 좀 열등의식이 있어요. 제가 참. 아니 아까 아이큐가 굉장히 높으시다고 우리 대기 중에 아이고, 그렇게 말씀. 방송 중에 또 쓸데없이 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저기 드셔서, 아니, 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조사한 IQ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 예. 제가 저 카투사 3년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3년 가까이 근무를 했으니까. 가수시면은 70년대.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으셔서 가셨을 텐데요. 그때는 처음 보던 시절이 아니고 그냥 저기 논산 훈련소에서 차출돼서 가는 건데 예.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생활하면 다 영어를 잘해요, 웬만큼. 그렇죠. 근데 미군들이랑 제가 계속 생활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자고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니까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카투사 중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요. 카투사 출신 중에서. 그래서 제가 아주 열등의식이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그 우리 대기 시간에 한 네네. 얘기를 잠깐 기억을 네네. 해보면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뭐 역사적인 연도라든지 인물을 그런 건 잘해요. 한번 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신다. 예. 근데 암기력이 뛰어난 게 오히려 언어 공부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거 같은 걸 들었을 때 이걸 갖다가 그냥 바로바로 외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를 파헤쳐 봐야 된다고요. 왜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되지? 와, 그러면서-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지금. 예. 맞아요. 내가 수거 외우고 갑자기 수거 그렇죠. 잊어버렸으면 대화 못해. 그렇죠. 나는. 그리고 단어도 단어가 안 외워지는 사람은 LY를 붙이면 이게 부사가 되는구나 이런 패턴을 계속 네. 봐야 되는데 외워지는 사람은 그냥 쭉쭉쭉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 기가 막힌 저기 분석이신데. 예, 너무 잘 외우시기 때문에 왜냐면 언어는 무한히 변형하는 네. 손에 잡히지 않는 물 같은 거거든요. 예. 아무리 외워도 신조어가 또 나오고 그때 뭐 문법적인 조합도 계속 그때 막 만들어내는데 암기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인데 네. 암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연하게 흐름을 타고 변형을 하는 능력이 야, 없어. 거의 안 없어. 길러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의 영어 실력은 외우고 있는 수거까지야. 딱 그 이상은 없어. 뭐 그것만으로도 근데 여행 가시고 이럴 때는 뭐 충분히 밥은 안 굶죠. 예, 뭐 그렇죠. 저것까지는 예. 되는데 아니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분은 처음 뵀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 작가님은 이제 그 외우는 것보다는 그 좀 남들과 다른 그런 언어의 그 재질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우리말이나 이미 네. 알고 있는 언어하고 예. 다른 언어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네. 우리는 장기를 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어로는 장기 두다라는 그 표현이 네. 샤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샤가 아래 하자입니다. 네네. 치는 장기할 때 기자예요. 예. 장기를 내리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 두다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왜 내리지? 네. 근데 생각을 하면은 장기돌을 아래에서 위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둬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해를 하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만의 느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그러면은 씨앗제가 장기 두다구나 이렇게 외우고 그렇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우리 조 작가님은 장기는 그래 위에서 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보는 거군요. 안 외워지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면은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생겼는데 이제 잘 외워지는 사람들은 깊이 안 들어가도 머릿속에 탁탁 남아버리니까 네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파헤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자질이 있건 없건 간에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교과서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외국어에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저 TV 보시는 분들도. 그럼요. 사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면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법이나 단어책은 처음부터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나라 영화나 그 나라 드라마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냥.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냥 봐라.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한글 자막으로 봐도 돼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우리는 인사를 저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인사를 왜 저렇게 하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서양 국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어디서 아버지 앞에서 그냥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고 그렇죠. 그런 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답변을 찾기 위해서
교과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짜오 샹하오 그러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저거 아는 거 하나 해봤어요.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먼저 생긴 거 모르는 거를 찾아가야지 이게 기억에 남지.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어를 가르칠 때 전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주 작가님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책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뭐 외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다 볼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어차피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네. 꼭 한국 텔레비전 보지 말고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럼 미국 텔레비전 보고 미국 팝송 가수도 좀 팔로우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SNS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꼭 한국 사람들이랑 말하지 말고 자기랑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팝송 팬들이랑 영어로 이렇게 좀 SNS도 대화도 해보고 이러다가 내 말이 오해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유머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만 안 웃겨요. 네. 그럼 그때 왜 이게 웃긴 얘기인지를 찾기 위해서 문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법은 그때 가서 배워라. 예, 그때 가서. 내가 왜 이게 답답할 때. 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공작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통해야 터진다. 답답해야지 터진다는 거거든요. 영어도 똑같아요. 속이 터져야지, 속이 답답해야지 나중에 말이 터져요. 보통 외국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뭐 영어 하면 좋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나 여기서 해볼까 아니면 뭐 일기로 요 정도로 끝내는데 어떻게 5개, 6개, 7개를 계속 습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셨어요? 필요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필요한 거였죠, 처음에는.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라틴어를 처음 배우게 된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라틴어는 사어거든요. 네. 사어는 죽은 언어라는 그렇죠. 뜻이죠. 네. 어디 가서 라틴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사어를 배우느냐. 네. 이 계기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요. 동양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래 수학하고 과학은 따라가겠지. 근데 문과 영역은 동양 사람들 절대 못해. 자기네들의 깊이. 그렇죠. 그게 마치 이제 그 한국인들이 그래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금융 뭐 비즈니스는 우리보다 잘할 수 있지만 한문은 우리보다 못해 이런 거랑 비슷한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자세를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그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한대? 지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피부 색깔만 다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 라틴어를 듣고 싶습니다. 나 어차피 한국 들어갈 건데 한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배우고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한국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한 걸 갖다가 배워가야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듣게 해달라. 그러니까 카운슬링 선생님이 그래 뭐 그런 정신이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를 배워보니까 라틴어는 이제 고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문 배우면은 뭐 공자님 말씀도 읽고 이런 것처럼 이 라틴어를 읽으면은 그냥 문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카이사르 장군이 쓴 글 이런 거 막 연설문 이런 걸 읽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언어를.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발동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미술사 교양 과목을 듣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하는 예술가에 대한 관련 전기가 프랑스어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프랑스어로 빌렸는데 딱 폈는데 이미 라틴어를 알고 있으니까 다 읽히는 거예요. 와우. 마치 한문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발음은 못하더라도 중국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쫙 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 배울 때 고생한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언어는 내가 못 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네.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는 바로 배우게 됐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도 라틴 계열 언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틴 계열 언어 아닌 거는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독일어도 배우게 됐고요. 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범생 같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해서 정말 학교에서 늘 1등만 하고 막 이런 천재 스타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굉장히 숙제도 안 해가는 반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예, 뭐 아이들하고 좀 불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요. 그게 사실 언어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숙제를 해와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인 건 인정하겠다. 학교 안에서 내가 선생님의 통제를 따르겠다. 집에서 있는 시간은 내 사적인 시간이다. 근데 왜 선생님이 내 사적인 시간을 침해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숙제를 낼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요 사고 방식이 2017년에는 선생님이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바로 매가 올라가. 그러지 바로 이게 어디서? 그러지. 네,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교무실 불려와가지고 네. 뭐 애를 어떻게 뭐 애한테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했길래 선생님한테 저렇게 반항을 하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장난이 아니셨어요. 오. 우리 어머니가 네. 내가 애를 갖다 저렇게 자발적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학교에서 그거 망쳐놓으면 책임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엄마 멋있다.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어렸을 때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 강원도에 살 때는요. 예. 조그만 학교에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생님이 네. 한 명 정도 튀는 거는 봐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쟤는 원래 독특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해해야지. 선생님이 어른이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을 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서울에는 한 반에 학급 숫자가 크니까. 많으니까 학생이. 예, 한 명 한 명 그렇게 막 특이한 얘기하고 막 돋보이려고 그러는 거를 선생님이 그걸 용납을 하게 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감당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와가지고는 이제 다른 학우들한테도 왕따가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미움받고. I will leave my heart at the door. I won't say a word. They've all been said before, you know. So why don't we just play pretend, like we're not scared of what is coming next, or scared of having nothing left. Look, don't get me wrong, I know there is up tomorrow. All I ask is if this is my last night with you, hold me like I'm more than just a friend. 근데 또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이 대학 저 대학을 좀 많이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끼웃끼웃했는 거 한 건가? 진짜 공부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끼웃끼웃하면서 공부를 했죠. 왜? 그러니까 통벌로 안 나오고 빨리? 일단 경영대를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부모님 서포트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으면 아마 그냥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집이 좀 IMF 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2학년을 한 다음에 네네. 학교를 제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98, 네. 9년 뭐 이때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98년이 아니고 그때 2002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버텼어요. 예, 이제 IMF 때부터 집이 힘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든 뭐 친척들한테 뭐 소원해서라도 2002년까지는 버텼는데 200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이제 근데 심지어는 한국 들어올 비행기 값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못 보내주신 거죠. 부모님이 이제 마음 아프셨겠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출신 이민자 아저씨 밑에서 일을 했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공간에서.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대학을 마치기 전에 진짜 인생을 체험하는 아주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없는데 대학교 2학년까지 승승장구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경영대 다니다가 뚝 잘린 다음에 갑자기 그 이란 이민자 아저씨가 하는 이 카펫 장사, 카펫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삶이란 게 무엇인가.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든 기간에 오히려 문학이라든지 시 같은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갖다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 예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창고, 카페 창고에서 공부 기술을 썼거든요. 제 첫 번째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저 이번엔 나의 힘으로 부모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학교에 복학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나도 그러면 꼭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술사 부전공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전공을 하게 됐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그 학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공부기술이라는 책을 수십만 권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내니까 빈털터린 거예요. 근데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부모님 상황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쓴 책은 그 다음에 이제 겉멋이 들어버려가지고 이제 책을 쓸 때마다 이제 실패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내 커리어도 안 풀려가지고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때 유럽에 가니까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네네. 학비가 없죠, 유럽은? 예,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인생의 깊이도 달라졌고 삶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경영학 계속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인문학을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네. 전도사가 되고. 예, 신기하게 뭐냐면은 그때 굉장히 돈이 없던 시절에 네네. 생각보다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는 직장은 있었으니까 네네. 실제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등이 따신데도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가난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먹을 게 없고 잘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함은 대한민국에 물론 비극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지금은 드물거든요. 2016년에는. 그럼에도 가난이 힘든 이유가 뭘까? 근데 그게 문화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조 작가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예. 보통 이제 40 넘어서 생각해야 될 거를 이미 20대 다 고민을 했군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그러니까. 거죠. 야, 정말로 제가 장시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참 재주가 많은 젊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도 많고 예. 또 관심이 있는 거는 또 기억고 해결해내고 이런 젊은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부해서 조승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제 인생의 목표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의 젊은이들이라든지 좀 이런 젊은이들은 네. 아니면 뭐 책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서로랑 같이 모여서 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소설가랑 프랑스 소설가, 독일 소설가 프랑스에 왔다 그러면 프랑스 소설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둘이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나누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한국 문단 따로 있고 중국 문단 따로 있고 일본 문단 따로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소통의 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소통을 하는 좀 문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는 무엇이 되겠어라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니고 과정으로 가다 보면 예. 뭔가 또 생기면 예, 예. 더 공부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다가 내 마지막에 모습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예, 근데 그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아마 최고의 목표는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인데 말씀도 참 조리 있게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갖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어떤 그 복잡한 것들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놀라운 그 머리를 갖고 계시네요. 말재주와 함께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칭찬은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더 정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조승현 작가가 어떤 길을 더 걸어갈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또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참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그 뭐 언어, 문화 이런 쪽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그 조승현에게 문화란 뭡니까 도대체? 문화라는 건요. 네네. 먹고 자고 네. 입는 것을 갖다 좀 더 즐기기 위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새겨지는 의미를 알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음식인데 같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김치인데 하나는 엄마의 손맛이고 하나는 슈퍼마켓에서 산 김치면은 같은 김치가 아닌 이런 걸 이제 저는 문화입니다. 제가 좀 갑자기 보통 이렇게 하고서 끝내는데 거기다 하나 더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승현에게 인문학이란 또 뭡니까? 인문학이라는 거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설명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